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아침 출근길 좀 추우셨죠? 네,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고요. 영종도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자연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네,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인데요. 오늘 이번 주 목요일,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패션 정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에는요, 유독 남자다움을 강조한 캐주얼 아우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는 라이더 재킷과 또 데님 자켓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패션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터프함과 경쾌함을 두루 갖춘 아우터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이템 본연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에서부터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을 곁들여서 아이템을 활용 범위를 늘리는 것까지 잊지 않고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이 재킷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왁스 재킷입니다. 왁싱 가공에 의한 광택과 방수 능력 때문에 이 왁스 재킷은 아웃도어 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웃도어와 또 헌팅 룩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대우가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캐주얼 룩만큼이나 슈트룩에도 폭넓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왁스 재킷은 과감하게 슈트와 매치하는 것이 바로 올가을에 적극 추천하는 스타일링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성격이 전혀 다른 아이템들이 만나서 일으키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사랑받는 왁스 재킷의 끝판왕입니다. 왁스 재킷 특유의 투박함과 실용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왁스 재킷에서 찾아볼 수 없던 세련된 무드까지 더한 것이 바로 바버 인터내셔널 왁스 재킷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패션 아이콘 스티브 맥퀸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바로 그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캐주얼함은 덜고 글래머러스한 무드와 이 우아함을 더해서 스타일링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라이더 자켓과 데님 재킷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생각을 바꾸면 스타일링이 더욱더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라이더 재킷과 데님 재킷을 쉽게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고 느껴져서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요즘 더욱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두 자켓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레이어링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비법이 있죠. 아우터도 이너처럼 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우터 본연의 무드를 잘 살리는 그런 스타일링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평범한 아이템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레이어드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은 타이와 베스트, 헤링본 코트 등 전체적으로 차분한 스타일링에 클래식을 더한 또 라이더 재킷을 매치해서 새로운 무드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코트를 걸치는 등 시크함을 부각시키는 스타일링법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더 재킷을 이너 재킷으로 입는다, 이너로 입는다라고 하면요, 언뜻 이렇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 재킷을 이너웨어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더 재킷 특유의 시크한 매력이 확실히 포인트를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품으로 좀 보시도록 하시죠. 네, 아우터로 입을 때는 시크함을 잘 살리는 것, 이 라이더 재킷의 매력을 극대화하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만큼 강력한 것은 없을 겁니다. 군더더기처럼 느껴지는 디테일과 액세서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재킷 본연의 무드를 잘 살려서
스타일링한 것인데요. 또 우측을 살펴보면요, 살짝만 드러내도 충분히 압도적인 스타일입니다. 똑같이 라이더 재킷에 활용한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링이지만 느낌은 확실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코트 안에서 라이더 재킷의 시크한 무드가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 라이더 자켓의 시크한 무드가 더욱 강조가 되기 때문에요. 즐겨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데님 재킷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장점이 폭넓은 활용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너와 아우터의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한 동시에 소재 특유의 친화력으로 캐주얼 룩부터 포멀 룩, 그리고 스포티 룩과 아웃도어 룩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또 디자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또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건데요. 그럼 제품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스포티 룩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스웨터 팬츠와 후디 재킷으로 연출한 이 스포티 룩에 데님 재킷 하나 더하는 것만으로도 경쾌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데요. 단 캐주얼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보온성과 스타일링을 동시에 잡은 스타일입니다. 두툼한 니트 코트에 데님 재킷을 레이어드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인데요. 재킷의 단추를 모두 풀어서 좀 더 여유로운 무드를 연출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 생활정보에서 저와 함께 패션 정보를 알아보는 겁니다. 네, 같은 디자인이라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장점을 파악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아이템 고유의 색을 찾는 것입니다. 그 색은 브랜드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재킷 본연의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바로 필드 재킷이 그런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필드 재킷의 장점을 극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쾌한 필드 재킷의 활용법인데요. 좌측을 보면 이 나일론 소재의 필드 재킷은 캐주얼부터 스포티 룩까지 경쾌한 분위기의 룩에 두루 매치가 가능합니다. 캐주얼 무드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면 니트, 비니 등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우측은요, 궁극의 우아함을 자랑하는 그런 재킷입니다. 버즈닐과 캐시미어, 비버퍼 등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완성한 필드 재킷인데요. 보온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캐주얼보다는 클래식한 무드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올 가을에는요, 남자 재킷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시작할 때 센스 있는 레이어드가 여러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패션 아이템입니다. 바로 양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양말은 정말 작지만 특히 남성분들에게는 센스를 함축해 놓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골라 신는 그런 패션 아이템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 근사한 양말을 고르거나 뛰어난 센스로 좋은 옷을 고르는 것은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 신경 쓸 줄 아는 센스 있는 남자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양말로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룩의 분위기는 매우 달라지기도 하고 스타일링의 성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 사진으로 함께 이렇게 양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캐주얼 룩에 좀 더 경쾌하고 위트 있는 양말을 신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소재와 컬러, 패턴 등 여러 방법으로 재미를 준 그런 양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 팬츠 밑단에 리브 디테일이 있는 좁은 팬츠와 스웨트 팬츠 등이 인기를 끄면서 밑단을 넣을 수 있는 두툼한 이 라이너 삭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츠 등 거친 가죽으로부터 발목을 보호하는 동시에 바지 밑단을 잡아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시아니의 제품인데요. 우아한 클래식 슈트를 닮았습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양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요. 부드러운 감촉과 탄탄한 내구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에첼입니다. 곳곳에 기능성을 담은 페이크 삭스인데요. 발의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발등 부분에 메쉬 소재와 양말이 벗겨지는 것을 방치하는 뒤꿈치의 논솔릿 시스템 등 기존의 페이크 삭스의 단점을 멋지게 보완한 그런 양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요, 나쏘입니다. 깐깐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탁월한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태생의 나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내 생산을 원칙으로 삼아서 일본 특유의 견고한 품질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강렬한 색감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말인데요. 다음 우측에는 로열티스입니다. 포근한 니트를 닮았는데요. 직조 방식을 달리해서 생기는 패턴으로 위트를 더한 양말, 또 캐주얼한 룩에 무척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말쑥한 니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양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텐더입니다. 기능성과 스타일을 멋지게 담아낸 그런 양말인데요. 두께가 두툼해서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울과 나일론 홍방 소재를 사용해서요,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것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좌측입니다. 위그암인데요. 유서 깊은 양말을 만듭니다. 심지어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양말 브랜드인데요. 아웃도어와 스포츠 양말을 주로 선보이는데 두 종류가 확실히 기능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가면요, 메르츠비 슈바넨입니다. 담백함이 묻어나는 양말인데요. 헬리넥 티셔츠, 크루넥 티셔츠 등 담백한 베이직 아이템을 선보이는 메르츠비 슈바넨은 양말 역시 화려함을 절제한 차분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말 고르는 아이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패션에 속할 수 있다는 건 놀랍지만 이 작은 양말 하나가 패션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욱 놀랍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인 조화와도 해당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옷 잘 입는 사람의 시작은 이러한 작은 조화로움을 잘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양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화려한 판타지와 관능적인 낭만으로 유혹한 패션계의 천재 존 갈리아노와 함께 하겠습니다. 샤를로트 슬링은요, 존 갈리아노에 대한 글의 서두에서 천국의 화려한 새, 패션쇼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디자이너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패션계의 악동, 로맨틱의 영웅, 패션 천재라는 수식어로도 유명한 갈리아노는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예술대학을 수석 졸업하고요.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상을 3차례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최고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인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에 오른 그는 현대 파리 오트 쿠티르 하우스의 수장이 된 최초의 영국인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감하고 정열적인 디자인과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디오르 왕국을 부활시켰으며 이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패션계의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리아노는요, 호기심이 강한 성격으로 학창 시절 이른바 리서치의 달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술관과 연극 무대, 도서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밤낮으로 공부를 했고요. 국립극장에서 파트타임으로 무대 의상을 담당하며 그만의 감각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이어서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네, 1984년 그는 이 세인트 마틴 졸업 패션쇼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영감을 얻어서 믿을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컬렉션 상을 받게 됐는데요. 8벌의 유니섹스 룩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런던 최고의 부티크인 브라운에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그는 미디어와 업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갈리아노는 곧바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고요. 1984년부터 89년까지 런던 컬렉션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파리에서 첫 쇼를 개최한 것은 1990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재정 후원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후원을 약속했던 몇몇의 후원자들이 갈리아노의 화려한 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한 관계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던 갈리아노는 1994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상을 두 번째로 수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평단의 호평과 촉망받는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그는 한계에 부딪혔고 또 파리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꿈은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에게 돌파구가 되어준 사람은요, 미국판 보그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였습니다. 그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네, 그녀는 갈리아노의 1993년 봄, 여름 컬렉션을 본 후에 그를 지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를 통해 후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갈리아노는 제도약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1995년 그는 LVMH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스카웃되면서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지방시에서 한 번의 오트쿠티르와 두 번의 기성복 컬렉션을 마친 후에 그는 같은 그룹의 소유인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하우스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는 나는 모든 컬렉션마다 배역을 정하며 이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진행한다. 그것은 창조 과정의 일부이다. 라는 이 갈리아노의 말처럼 그는 연극적인 컬렉션, 즉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런 패션쇼를 많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는요, 컬렉션을 통해서 단지 화려하고 사치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상과 상상을 세계에서 넘나드는 그런 무대 의상품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의상은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됐고 특별한 무대가 더해지면서 패션쇼는 판타지와 몽상적인 분위기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의 모델이 여러 벌의 의상을 갈아입어야 하는 일반적인 패션쇼와는 조금 다르게 갈리아노의 쇼의 모델들은 한 모델이 한 벌의 옷만을 입고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면서 관객들을 판타지 세계로 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컬렉션 무대는 그날의 판타지에 걸맞는 장소로 변형이 됩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이 전나무가 가득한 마법의 숲으로, 파리의 오페라 극장이 영국의 티파티장으로, 오래된 기차역은 동유럽의 시장으로, 때로는 눈 덮인 지붕이 만들어졌고요. 공마장, 마곡간 등도 생겨납니다. 그의 쇼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정교한 화면을 만들어냈고요. 때문에 볼거리가 풍성한 블록버스터에서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모든 쇼의 피날레에서 그의 컬렉션 정신을 담은 의상을 입거나 변장을 하고 또 런웨이에서 워킹을 하는 것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그것은 갈리아노 쇼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또 잘생기고 이국적이며 또 특유의 미소와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는 무대 위에서 갈채를 받기에 분명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함이 가미된 역사주의와 이 관능적인 유혹, 판타지의 세계를 넘나들며 트렌드를 주도해온 이 패션계의 악동이자 천재 갈리아노가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2011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있던 갈리아노와 동석을 했던 커플과 시비를 벌어지면서 나타났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갈리아노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디오르는
갈리아노는 즉각적인 해고 절차에 돌입하게 됐고요. 3월 1일자로 그는 바로 해임되게 됩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디오르에 혁신해온 패션 천재의 추락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갈리아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고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2011년 8월에는 또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재활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패션계에서 갈리아노의 복귀는 어려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귀의 가능성을 최근 열게 됐는데요. 마르지엘라의 수장으로 패션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존 갈리아노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남녀 모든 라인을 총괄하게 되고요. 또 오는 1월 파리 패션 위크를 통해서 그 대망의 첫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재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패션 관련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추워지면서 백화점에는 옷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재고떨이가 한창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종목번호 060960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시장에서 롯데백화점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데요. 계열 회사로는 한무쇼핑과 현대쇼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백화점 중의 하나로 2003년 중동점 오픈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7년간 신규 출점이 없이 타 경쟁사 대비 성장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무역점 증축을 완료했고요. 2015년까지 가든파이브, 김포, 판교, 송도 등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을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또 최근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 기조와 세부 정책들이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시장의 활성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요. 내년 2개의 프리미엄 아울렛과 1개의 백화점 오픈을 추진 중임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 홈쇼핑인데요. 종목번호 057050입니다. 현대 홈쇼핑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 등을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판매 사업자인데요. 2014년 3월 기준 현대홈쇼핑이 속한 계열 회사는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총 35개사입니다. 현재 6개사가 TV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승인이 없는 한 현재까지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취약했던 패션 부문을 강화하고 또 고성장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채널의 TV 부분의 잠식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종목으로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귀여워서 못 견디게 귀여운 그런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Taking a trip down memory lane. Things have changed, one thing remains, that they will always have each other.
정말 참을 수 없는 귀여움이죠. 높이 16.5m, 무게는 1000kg, 1톤의 고무오리입니다. 네덜란드의 설치 미술가 호프만의 작품인데요. 오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석촌 호수를 떠다니게 됩니다. 롯데월드 몰의 첫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진행되는 그런 전시인데요. 이 러버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프랑스 생라자르에 26m 크기의 고무오리가 등장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즐거움을 전 세계에 퍼뜨리다라는 제목으로 투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덜란드와 상파울로 그리고 오사카와 오클랜드, 베이징과 카오슈 등 전 세계를 떠도르면서 전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작가는요. 러버덕에는 국경도 경계도 없다. 이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며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 러버덕은 치유의 속성을 지닌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러버덕을 통해서 즐거움과 치유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온 러버덕은 과연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계속해서 큰 일교차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